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민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민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민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굉장히 힘차면서 재밌고 또 때때로 슬프기도 한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미묘하게 얽혀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한 장면만 묘사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장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좀 특별한 음악적 장치도 있는 이 곡이에요. 네, 친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작품인데 먼저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친구를 애도하는 그리움의 산책, 무솔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음. 어떤 상자에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이 작은 상자, 큰 상자, 다양한 상자 안에 이 선물꾸러미라고나 할까? 저 이상한 농담 할 뻔했어요. 정경님 들어가시려면 상자가 커야 될 텐데.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죠. 네. 제가 102kg인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 워낙 체격이 좋으셔서. 그 메시지도 많이 오는데 제가 저 스스로 되지라고 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걸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빵 터져 하시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요. 네. 여하튼 저는 돼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곡 친구를 애도하는 그리움의 산책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무솔스키의 그 전람회 그림의 탄생의 배경에는 네. 1873년에 39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한 화가 하르트만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일단 무솔스키가 1870년경에 평론가 블라디미르 스타소프의 소개로 화가 이제 조각가인 빅토르 하르트만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급격하게 이제 친해지면서 우정을 쌓게 되는데 그렇게 친구로 지낸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굉장히 각자의 예술가는 나오면서 절친한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 혁신적인 예술가였던 하르트만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그 하르트만의 굉장히 당대 진보적인 그런 작품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 온 러시아 예술가들한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르트만을 추모하는 움직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 블라디미르 스타소프가 하르트만의 죽음 다음 해인 1874년에 그의 작품 400여 점을 모아서 추모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이때 무솔스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르트만의 작품을 또 이 전시회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르트만의 유작이었던 추수체와 설계도 또 디자인화 등이 전시되었고 무솔스키가 이 전시회를 관람하러 가게 되죠. 그럼 이 전시회 관람이 무소그리스케에게 영감을 준 겁니까? 네. 제가 좀 앞서 나가면서 전람회라 그랬는데 무솔스키가 이 전시회를 이제 관람하러 가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온 후 불과 6주 만에 이 전람회 그림이라는 대곡을 완성하게 되는데 원래 무솔스키가 작곡을 할 때 굉장히 좀 이 작품의 탄생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곡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곡을 썼던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무솔스키가 소재로 삼은 것은 하르트만이 외국 여행을 하면서 그린 뭐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의 전경을 토대로 이제 작품을 쓰게 된 거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특이하게 하르트만의 추모 전시회에서 무솔스키가 인상적이었던 작품 10점을 이제 픽하게 됩니다. 뽑아서 음악으로 표현했는데 그 작품과 작품, 그림에서 그림으로 이동하는 그 감성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음악으로 나타내는 프롬나드라는 악장이라고 해야 될지 곡이라고 해야 될지 그
곡을 중간중간에 적용을 했어요. 좀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관찰자 입장이라 흥미로운데요. 원곡은 피아노 곡으로만 작곡이 됐죠. 그렇죠. 피아노 솔로곡으로 작곡이 됐는데 너무 피아노 곡이 관현악적으로 다채로웠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의 영감을 받아서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시도하게 됩니다. 투시말로프를 시작으로 스토코프스키, 아시케나지 등 굉장히 오케스트라 버전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연주를 하고 또 유명한 버전은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인 라벨의 편곡 버전이죠. 라벨은 이 곡을 어떻게 편곡하게 됐습니까? 지휘자 쿠세비츠키가 1922년에 라벨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무솔스키의 전람의 그림을 토대로 오케스트라 곡을 좀 써보지 않겠냐. 그리고 이 볼레로를 쓴 라벨이잖아요. 관현악법의 대가였던 라벨답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좀 색채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라벨 덕분에 그 전에 별로 인기가 없었던 무솔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인지도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그 후에 많은 이 무솔스키 전람회 그림 관현악 공연은 라벨의 편곡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람회의 그림이 이제 회화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답게 굉장히 묘사적이고 강렬한 색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가들뿐만이 아니고 락밴드 ELNP에서 리메이크도 하는 등 대중음악 또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 시도도 하게 되죠. 이처럼 사랑받고 있는 전람의 그림이 무소그로스키 생전에는 초연조차 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1874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 블라디미르 스타소프에게 헌정이 되었는데 네. 무솔스키 생전에 초연뿐 아니고 출판도 되지 않았어요, 사실. 작곡가가 사망하고 5년 후에 그때가 1886년이었는데 그때 출판이 되고 초연이 이루어지는데 더 재미있는 건 이때 초연된 것은 무솔스키의 원본이 아닌 림스키 콜사코프가 또 편곡한 버전이었죠. 그래서 원본이 출판된 건 그 후에 최근에 1975년으로 이때 원본에는 이 무솔스키 특유의 굉장한 대담함과 그런 거친 역동성이 들어가 있는 음악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소그로스키 작곡 스타일이 이렇게 독특하고 독창적일 수 있었던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이라는 음악학자 또 작곡가이자 고전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솔스키는 흉내낼 수 없다. 무솔스키의 방식으로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무솔스키는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5인조를 포함해 모든 러시아 작곡가 중에 가장 독창적인 음악가가 아닐까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가 사실 음악 교육을 받은 거는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이 발라키로프에게 받은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화성악 대입법 같은 기초랑 좀 거리가 먼 아마추어다운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작곡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그런 작곡 기법이 이러한 자유로움이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감성으로 어떤 민초의 삶과 정서를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웠나요? 아니 전혀 네. 어렵지 않았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공자들은 속으로 솔직히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성공하면 좋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정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비판을 받지만 나중에 성공을 하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면 네가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더라고. 성공을 하면 네. 여기 이제 보면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은 것조차도 독창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네. 이런 부분이 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친구로 애도하는 그리움의 산책, 무소그로스키의 전람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먼저 아까 라벨이 편곡했다고 말씀드린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을 텐데요. 프롬나드 1번 또 세 번째 곡인 튠레리 궁전 그리고 세 번 곡인 비두어 들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소그로스키 전람의 그림 중에서 프롬나드 1번, 또 틸리리 궁전, 비두어,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무소그로스키의 전람의 그림 중에서 프롬나드 1번, 틸리리 궁전, 비두어를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무소그로스키 전람의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람회 그림은 일단 10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곡 중간중간에 프롬나드, 즉 산책이란 뜻인데 네. 간주곡이 들어가 있어요. 프롬나드 1, 2, 3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림을 묘사한 게 아니고 작곡가가 그림과 그림 사이를 감상할 때 이동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감정, 감상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 거죠. 이 곡은 그래서 프롬나드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상자 같아라는 생각을 했구나. 음. 이게 작품마다 어떤 거는 뭔가 이 작은 선물 같고 또 이 그러니까 큰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위치랑 음. 그 모양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네. 좀 받았는데 네. 오늘 확실히 알겠네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림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뭔가요? 1번 난쟁이인데 난쟁이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후에 프롬나드 2가 또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프롬나드랑은 조금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고 네. 2번 고성은 중세 이탈리아의 고성을 묘사한 음악으로 애상적이고 굉장히 쓸쓸한 느낌이 되죠. 근데 그 후에 또 감정이 좀 바뀌어서 프롬나드 3에서 다시 밝고 힘찬 선율로 이 침울한 분위기를 확 전환시켜요. 그 후에는 좀 전에 감상하신 튠리리 궁전, 아이들이 놀이터에 벌이는 싸움, 왜 아이들이 놀다가 싸우잖아요. 근데 음. 밝은 햇살 안에서 막 뛰놀다가 다투는 모습이고요. 4번은 비두어, 좀 전에 감상하셨죠? 음아차라는 뜻으로 커다란 소달구지가 서서히 다가오다 다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묘사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작곡가는 프롬나드를 넣죠. 프롬나드 4는 이 그림을 보고 왠지 서글픈 느낌이 들었는지 굉장히 쓸쓸하고 침울해요. 그 후에 5번 제목이 재밌습니다. 껍질을 덜 벗은 햇 병아리들의 발레입니다. 음. 껍질을 깨려고 왜 발버둥 중인 병아리의 모습을 담은 건데 굉장히 그 목관악기로 병아리의 삐약삐약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은 폴란드의 부유한 유대인과 가난한 유대인을 대비해서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뮬레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뚱뚱한 부자 유대인과 가난하고 좀 비실비실대는 유대인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죠. 네. 그 후에 다시 프롬나드 5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라벨의 편곡판이나 다른 타 작곡가들의 편곡에서는 라벨의 편곡판에서는 일단 프롬나드 5번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음. 피아노 원곡이나 이제 다른 작곡가들의 오케스트라 버전에선 들을 수 있는데 이 라벨 버전만 들은 사람은 여기 프롬나드가 있었어? 이 사실 모르죠. 그리고 7번은 리모주의 시장인데 리모주는 프랑스 도시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시장 바닥의 모습을 연상시켰고요. 8번은 카타콤. 카타콤은 로마의 기독교 신자들이 묻힌 지하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의 분위기를 굉장히 무겁고 침울하게 연출을 하죠. 네. 9번은 제목이 재밌습니다. 닭발 위에 오두막집, 바바야가의 오두막이라고 불리는데 바바야가는 이 러시아 민담에 나오는 마녀예요. 마녀를 묘사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거칠고 개귀하면서 막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 마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쉬지 않고 10번 마지막인데 키우의 대문으로 넘어가는데 마치 파리의 개선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솔스키가 키우의 대문 설계도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해요. 첫머리에서 종소리가 나오면서 클라이맥스를 점점 향해 가면서 마지막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 거대한 작품이 마무리가 되죠. 아, 10번까지 설명하시느라 그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듣고 싶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딱 한 곡만 추려서 듣고 싶은데 어떤 곡을 추천하십니까? 네, 짧게 5번의 병아리의 춤과 피아노 버전에서만 연주되는 프롬나드 5번 그리고 9번 바바야가 피날레인 10번 키무의 대문을 에프게니 캐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그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IBK 홀에서 네, 예술연단에서 연주 준비 응원해 주세요. 준비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